정청래 대표가 조만간 사퇴합니다. 그리고 연임에 도전합니다. 오늘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 같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그쯤 사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당내 일각에서 정 대표를 향한 사퇴 또는 전대 불출마 요구가 이렇습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청래 대표 글만 보더라도 사실상 연임에 도전을 하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문제는 민주당 내부 상황입니다. 관련해 쇼츠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일으킨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판정승 했고 절반의 승리를 한 건 분명히 맞는 거고, 다만 서울은 이겼으면 뭐 부산 북갑은 이겼으면 뭐 이런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리고 무엇보다 출구조사가 굉장히 좋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했고, 또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고 양당 간의 정당 지지율 차이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2018년의 상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밑도는 성적표를 거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웠고, 또 공교롭게 투표용지 선관위 송파에 참여권 침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뒤에 여진도 굉장히 저쪽은 기세가 살고 마치 그게 사실은 선관위의 잘못인데 뭐 크게 보면 이제 정부의 관리 책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잖아요. 네, 부정선거 네. 프레임도 막 씌우고 이러다 보니까 막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고, 또 이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지층 간에 굉장히 감정적인 격돌, 격화 이런 게 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선거 전략도 좀 잘 안 보였고 여러 가지 이제 견제론이 상승을 했고 우리 안에 약간씩의 좀 뭐랄까요 오만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지지자들도 있고 민주당 내에도 있었던 것 같고 다들 있었죠, 조금씩은 다. 근데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은 건데 물론 이제 후보들 책임도 크고요. 이제 그런 건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괜히 좀 힘이 빠지고 걱정이 앞서고, 또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에 돌아왔는데 대통령께서 힘 실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죠.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김민석 총리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김민석 총리가 그간에 보여줬던 여러 좀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쌓아올린 1인 1표제라든가 당원 주권은 이게 지켜질 수 있느냐? 만약 네. 김민수 총리가 당대표를 한다면 이런 걱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해야 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우중은 김민석한테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도전해도 뭐 문제 없는 건가? 아니면 청와대나 이런 기류가 그렇게 잡히면 정청래는 불출마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이게 당원 주권 시대 맞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네. 생각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괴롭네요. 그러니까 그 선거 결과도 좀 괴롭고 그 뒤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괴롭고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또 옛날 생각에 빠져있다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대선 투표를 했을 때 유월항쟁을 승리했다는 기분에 도취돼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오겠구나라고 했을 때 노태우가 당선되는 대선을 네. 봤단 말이에요. 그때 그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저는 진짜 계속 머리에 남아있어요.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다시는 이런 꼴을 보지 말아야지 하는 정말 그 쓰라린 다짐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든 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시민들의 힘으로 당선시키는 모습도 봤고,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민주화의 과정에서 잘 벅찼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찍고 그리고 또 이게 밑으로 내리꽂는 이런 상황을 또 봤단 말이에요.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근데 이제 이명박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예상한 면이 좀 있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막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이제 그 성과로 보여주시고 잘하고 계시고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마음을 좀 모으는 과정인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이번 선거 전후로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이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진보 개혁 진영의 대표 선수로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낼 실력이 있는 정당인가,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한 몸이 돼서 선거를 치르지 못했는가. 당 지도부도 한 몸이 아니었고요. 지지자들도 한 몸이 아니었고 똑같은 내용을 두고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총질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평택을의 김영남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거기서 일종의 그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타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그 중도 확장을 위해서 데려온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해대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투표장에 가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주 이상한 현상이죠. 유시민 작가도 좀 걱정하신 부분하고 맥락이 다 있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제 늘 정치적 소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분탕질을 쳤기 때문에 그 선거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 그 배신하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한참 이제 이쪽에 있다가 전두환이한테 붙어가지고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변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런 게 참 힘들었어요. 저런 것들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수가 돼서 국회를 좀 뭐랄까 좀 주도하고 막 대통령 선거도 저기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수가 돼서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제 반석에 올릴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많아지니까 또 이 안에서 이런 정말 말 같지 않은 분란이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뻔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서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서 총질을 해대는 너무한다. 요즘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냥 조금만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으면 단어 하나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막 조리돌림하고 네,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들의 실체를 뜯어보면 보수층이 과표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즉 우리 지지층의 마음이 식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당 내 당권 다툼으로 인해 실망의 여조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중심으로 재선거 요구 시위가 벌어지며 보수층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이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당이 계엄으로 탄핵을 당해도 일단 투표장에 가기라도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 다음 총선이나 대선 때 나온다면 민주 진영은 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라도 더 이상 당권을 놓고 동지라는 의식을 갖고 뭉쳐야 합니다. 당이 하나로 단결하지 못한 채 남 탓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바라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할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